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12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 마감 잘 하시고요. 내년에도 또 좋은 성과 거두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투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중요한 말씀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고 오늘도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소중한 손길로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국내 시장이 뭐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그쵸? 근데 반면에 또 이제 저희 해외 투자를 해서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 성과를 또 거두어 주고 계시고 자산 증대도 또 엄청나게 되고 계세요. 지금 주말에도 또 수익 인증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듣고 이렇게 실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의 흐름을 관찰을 하고 얽매이지 않고 분석하고 변화에 이렇게 적응하는 그 과정에서 자산을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몇몇 분들께서는 이미 이제 여전히 한 곳에 이렇게 매몰된 투자를 반복을 하죠. 많은 분들이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 계시고 이런 투자 습관을 어떻게 또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공유를 해드렸던 그 커뮤니티에서 라이브 방송 때도 공유를 해드렸던 사례들을 통해서 어떻게 자산을 증대를 시켰는지, 시키고 있는지, 이거를 투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것이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제가 항상 우리 이 소통방 내에서 가족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연못 투자, 그리고 그 위에 띄어있는 태양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연못 투자와 태양 투자. 많은 분들이 특정 섹터나 기업에 매달리면서 마치 작은 연못에 그냥 물고기만 바라보는 그 투자 방식, 물고기처럼 투자하는 방식을 되게 많이 사실상 고수를 하고 있거든요. 한정된 정보랑 제한된 시야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못 투자.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2차전지 섹터만 고집을 하고 그 외에 다른 기회들은 다 날려버렸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실제로 지금 해외 투자에 눈을 돌려서 자산 증대 하신 분들이 뭐 어마무시해요. 지금 뭐 매일같이 수익 인증을 해주십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조작 일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면에 또 태양 투자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태양은 연못 위에 모든 것들을 다 비춰줍니다. 이게 곧 투자자가 특정 섹터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흐름과 다양한 정보를 폭넓게 관찰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항상 진심으로 말씀을 드려요. 절대 특정 섹터에만 집중하지 말고 분산 투자를 해서, 그게 설사 해외가 됐든지 매국하는 게 아닙니다. 해외 투자한다고 해서 내 자산을 내가 원하는 데 투자를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네? 세상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라.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일론 머스크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이 커뮤니티 내에서는 가능성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상화폐도 한번 투자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아카데미에서는 지금 가상화폐도 지금 손을 대려고 또 합니다. 198달러였죠. 네, 198불. 지금 도지코인을 안내를 드렸었어요. 커뮤니티 라이브 방송에서. 그쵸. 연 한 이틀인가 3일 동안. 그때 200달러 선에. 한 달 만에 지금 600원이에요. 600원. 3배, 30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아카데미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FSD 기술력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렸고, 로보택시 그 발표 전에 본격적으로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에 테슬라의 주가가 200달러 미만일 때 매수 관련해서 이제 안내를 드렸어요. 투자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가 EV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전부 아카데미 테슬라 코멘트입니다. 여러분들. 2024 제가 테슬라 관련해서 유튜브 채널에서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저희 아카데미에서 지금 안내 나간 그런 기업들을 유튜브에서 촬영을 한다는 것은 사실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 논란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혼선을 빚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커뮤니티 내에서 안내 나가는 그 기업들은, 해외 기업들은 특히 유튜브 방송에서
웬만하면 촬영을 하질 않습니다. 아무튼 테슬라, 예? 테슬라도 뭐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했고, 예? 250달러, 247달러, 방송도 이렇게 제공을 해드렸어요. 이때가 9월달 방송 제공해드린 거.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뭐 엔비디아, 그리고 저희 지금 안내 종목들 여러분들 아마 쉽게 알 수 없는 종목들입니다. 분석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해외 종목들은, 예, 그런 종목들 계속해서 지금 뭐 상승 중에 있고, 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익 실현을 실제로 하고 계세요. 이게 어제 인증해 주신 겁니다. 어제 해외 투자 하셔서. 그래서 해외 투자는 이제는 여러분들 진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이 지금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고, 뭐 산타랠리를 앞두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지금 리스크 관련해서 또 컨텐츠를 제공을 해드렸어요. 저희 보수적인 접근에서. 아무튼 되게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시각을 깨우치지 못하시고 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렸던 게, 지금 뭐 유명한 그 유튜버들 보면 전문가들 2차전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뒤로는 그 해외 투자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커뮤니티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 되게 높습니다. 물론 뭐 계좌를 오픈을 해야지 알겠지만. 그리고 지금 테슬라뿐만 아니라 꾸준히 상승 중이에요. 지금 전체적인 이 포트 구성이.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또 중요한 게 이 투자 타이밍의 중요성인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정보가 막 세상에 이제 나왔을 때, 특히 국내 기사에 그 출몰을 했을 때 투자를 하면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정보가 항상 나올 때 초기 신호탄이 있어요. 예, 이 신호를 얼마나 빠르게 캐치하느냐가 또 여러분들의 자산 증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정보가 돌출이 되고, 국내 이 전 세계 정보,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의 어떤 성과에 대한 그 성과에 연관된 그런 정보가 이 세상에 제일 먼저 1순위로 나오는 그런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이 정보가 나온 후에도 주가나 이런 투자 시장이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걸 캐치하느냐가 또 자산 증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마찬가지죠.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뭐 이 일론 머스크가 계속 움직임으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 계속 이미 좋은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뭐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제가 투자 사례를 통해서 커뮤니티 내에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린 것처럼 초기에 신호를 읽고 움직였을 때 큰 이익을 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해외 투자 시장이. 국내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AI 반도체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액면 분할하기 전에 1000달러 돌파하기 전에 489달러에 처음 이제 안내가 나갔는데 이것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꾸준하게 투자하시라고. 엔비디아 언제부터입니까? 작년부터요. 보십시오. 엔비디아 관련 지금 코멘트입니다. 저희는 커뮤니티 입장하시면은 기존에 있던 기록들까지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엔비디아. 이때가 1월 9일이네요. 1월 9일 날 엔비디아 상승이 더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둔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 생각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렸었고, 그 이후에도 좀 계속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엔비디아 투자하셔야 된다. 예. 그러니까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는 거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가 맞는지 한번 이렇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랬을 경우에는 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은 이게 1월 25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한국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 보유 현황을 보면은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주식 보관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특히 주목할 만하다. 예?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이후에 기대치를 웃돌면서 더 큰 상승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후에도 큰 성장 모멘텀으로 갈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때 투자하신 분들은 뭐 몇 배예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자산 증대했죠. 예? $600 돌파하고 이후에도 624달러 또 급등해서 또 돌파하고 이 와중에도 코멘트 2000지 관련해서 코멘트 드렸어요. 일희일비하지 말고 단기적으로 2025년을 모아가실 분 25년 이후에 26년, 27년 이후까지 버티실 분들 1월 30일입니다. 1월 30일 흔들림 없이 가실 분들은 2000원지 그냥 계속 투자를 하시는 거고 상황에 맞게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분들은 또 그렇게 또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2의 엔비디아라고 이제 저희가 안내해드린 종목도 지금 거의 근 2달 안 됐어요. 2달 안 됐는데 100% 넘게 올랐습니다. 100% 넘게 올랐고 꾸준하게 이렇게 모아가고 있어요. 미장 처음인데 윤 대표님 덕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뭐 마이너스도 다 같이 투명하게 공개를 합니다. 네. 초반에 이분 인증하셨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다 플러스 28%, 10%, 뭐 6%, 몇 천만 원씩 자산 증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지금 이 해외 투자를 해서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좀 말씀을 잠깐 드리면 2차전지 섹터가 지금 저점이다라는 말을 거의 1년 넘게 2년 가까이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근데 현실은 어땠죠? 2차전지 섹터에 올인했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크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도래를 했습니다. 지금 뭐 70%가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손절하기에는 뭐 이게 의미가 없죠, 사실. 그냥 반강제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도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2차 전지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누가 모릅니까, 그거. 그러나 이 섹터에만 집중을 해서 다른 기회를 놓치고 있다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명백히 잘못된 투자 방식이에요. 심지어 2차 전지를 추천하던 그 일부 전문가들도 뒤로는 해외 투자를 하거나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대부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윤 대표님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커뮤니티에서. 투자는 한 연못에 갇혀서 물고기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연못 위를 비추는 태양처럼 다양한 기회를 관찰을 하고 적절한 시기에 움직이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투자입니다. 왜 누구는 똑같은 곳에 투자를 하는데 누구는 자산 증대가 되고 누구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투자는요, 오직 성과로 말할 뿐이에요. 저희가 안내드렸던 이 종목들이 실제로 자산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은 성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 테슬라, 엔비디아, 뭐 그 밖에 9가지 지금 신규 발굴 종목 또 나갔는데 그게 지금 신규 발굴 종목 안내 나간 지 잠시만요. 자, 종목 이름이 나갈 수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지금 공개를 하겠지만 11월 17일 컨텐츠 방송에서 안내드렸던 종목 안내 이후에 12일 만에 43.58% 올라왔습니다. 43.58%. 네? 신규 발굴 종목. 이게 단순히 우연일까요, 여러분들? 세상의 흐름을 읽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도 저희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 산타랠리 가능성과 또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리밸런싱도 지금 계속 여러 차례에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례들이 단순히 예측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빠른 이런 실행,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저의 인프라 이런 부분들로 이룬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지속과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제비뽑기를 하고 사다리 타기를 하고 동전 던지기를 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 종목을 골라갖고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20%가 급등해요. 이거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속과 반복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네, 이렇게. 그래서 운만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운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성과를 내는 투자자만이 진정한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직 자산 증대를 목표로 아카데미랑 구독자 커뮤니티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논의하고 투자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국내 주식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진짜 되게 안타까운데요. 해외 투자의 기회를 되게 많이 놓치고 있어요. 진짜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뭐 AI, 엔비디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국 시장에서 지금 다른 쪽도 폭발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 종목들이 있어요. 반면에 국내 시장은 여전히 지금 2차 전지 참 이 섹터랑 몇몇 제한된 분야에 매몰이 되어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하십시오. 해외 투자도 할만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세상의 흐름을 주도하는 시장에 투자를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꾸준히 증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에서 이제 뭐 막 약간 논쟁이 벌어졌었어요. 뭐 선침해 관련 얘기 나오고 이거 선대인 소장 관련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젠백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참 뭐 200억 원 규모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 이거를 이제 통해서 젠백스에 투자를 하면서 회사의 성장성과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200억 관련해서 이제 결정을 내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소식을 접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저희 구독자 커뮤니티에서 지금 얘기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주말에 특정 인물 언급 자제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우 극명하게 갈린 부분이 어떤 사람들은 선대인 소장의 결정을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소식을 그냥 뭐 묵묵하게 보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반응 자체가 투자자들의 심리 그 다음에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얘기 뭐 보면은 선내인 소장이 과거에 2차전지 섹터를 이제 지속적으로 추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섹터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은 왜 여기다가 200억을 BW를 진행을 하려고 하느냐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여기에 이제 탓하고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반대 쪽에 이제 있는 사람들은 냉정하게 세상의 이 시장의 흐름을 읽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또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거나 적어도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이 제발 커뮤니티 내에서 이러지 마십시오. 투자는 본질적으로 냉정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말만을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손실을 봤으면 그거는 결국에는 자신이 책임이 큽니다. 투자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정보 필터링도 중요하지만 책임 회피예요. 타인 탓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한 기업을 좋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갖고 죄송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투자 실패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투자 결정 항상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가스라이팅 얘기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스라이팅이 효과를 발휘를 하려면 결국에 본인의 뇌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곧 부하내동입니다. 부하내동하면서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는 태도를 스스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란 타인의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뇌와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조언을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판단을 하고 좋았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겁니다. 남이 좋다고 하는 종목에 맹목적으로 투자를 하신 게 아니에요. 한 종목이나 섹터에 너무 오래 매달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항상 스스로 잘 판단을 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리잖아요. 그럼 그걸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투자를 하면 후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2차전지 섹터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저는 세 부류로 봤어요. 첫 번째는 누군가를 탓하면서 분노하는 사람들. 이들을 보면은 손실의 원인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외부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찾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이 사람들의 손실은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저도 금양에 투자해서 마이너스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본인 탓이죠. 예? 물론 이 시장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도 있지만 누굴 탓해서 바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71.05%예요. 예? 거의 대부분 물량 정리를 했지만 마이너스 72.05%. 10만 1663원. 그때도 이것도 계좌 공개 다 했어요. 커뮤니티에서는. 투자 방식을 한번 바꿔봐요. 예?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손실을 보더라도 그냥 언제 회복될 것이라는 그 막연한 희망을 품고 기다려요. 근데 기다리는 게 지금 몇 년째 기다리고 있습니까? 언제나 올바른 전략일까요? 그럼 다 기다리죠. 기다리는 동안에도 자산은 점점 깎여나갈 수도 있고 기회비용 자체가 심각하게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매우 심각합니다. 자산 증대 이거 하는 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다른 곳에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2차전지 매수해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 부류. 한 섹터에 매몰되지 않고 시장의 흐름을 읽으면서 적절하게 움직입니다. 예? 이런 부류의 투자자들은 자산이 꾸준히 증대가 돼요. 변화하는 시장에 빠르게 적응을 하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 부류 중에 그 사람들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어요. 만약 손실을 보고 있으면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자신의 투자 방식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만약 기다리고 있으시면 그 기다림이 과연 합리적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자꾸 이런 자료 이거 어떠십니까? 저거 어떠십니까? 윤 대표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기다릴 거면 그냥 진드가니 2027년 28년 그리고 또 만약에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고 싶다면 보인다면 보이잖아요. 실제로 모든 상황들이 그렇다면 커뮤니티 입장을 하시고 그 방향이 또 맞는지 냉정하게 검토를 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자산이 깎여나가고 어떤 사람은 꾸준하게 자산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산을 증대시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특히 저 같은 사람들 짤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특정 섹터의 종목에 제가 매달릴 것 같아요? 절대 안 매달려요. 저희 지금 해외 종목들 안내 나간 거 지금 뭐 40%, 뭐 70%, 다 수익 중인데도 불구하고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 콘텐츠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편향하지 않습니다. 항상 시장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판단을 하지. 내가 뭐라고 그걸 편향을 해요. 내가 무슨 신입니까? 그냥 단순한 사람 하나일 뿐인데. 그리고 정보를 초기에 읽는 그 능력을 계속 키워야 돼요. 세상에 이렇게 널리 퍼지기 전에 초기 신호를 읽고 첫 그 정보, 이 퍼져나가기 직전에 그 정보가 있어요. 이거를 읽고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해외 자료들도 많이 찾아야 되고 그리고 한 섹터에 절대 올인하지 않습니다. 국내 투자만 한다? 저는 이거는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기에 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국내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거래소에서 진짜 그런 국내 투자자 그 진성 국내 투자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절해야 돼요. 진짜 박수 쳐줘야 됩니다. 진짜. 투자는 본질적으로 되게 냉정한 세상이에요. 성과는 오직 본인의 판단과 실행에서 나와요. 누군가를 탓하거나 특정 섹터에 매몰되어서는 결코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선택의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그 결과를 수용을 하면서 다음 기회를 찾아야지. 뭐 어떻게 돼갖고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러지 마세요. 세상의 흐름을 관찰을 하세요. 그럴 때. 예? 왜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있고 왜 똑같은 나의 상황인데 마이너스 60% 50%인데 다른 상황에서 자산 증대를 할까? 있잖아요. 이거 뭐 제가 말을 하기 전에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다르게 움직여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선대인 소장을 탓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제가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앞전에 좀 드렸던 게 저랑은 이제 좀 달라요. 제가 이제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구독자 커뮤니티도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아카데미 가족분들과 제가 같은 포트폴리오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함께 투자를 하면서 있어서는 신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수익 인증의 중요성, 예? 그리고 이거 조작할 수 없는 거, 수익 인증. 신뢰는 투명성에서 나와요. 투자 시장에서 신뢰는 투명성, 다 공개, 올 공개. 그래서 제가 구체하게 다 일일이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다 인정을 받거든요. 투명성은 공개, 뭐 신뢰 여기 다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는 가족분들과 포트폴리오가 다르면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좀 안타까워요. 저는 네 포트폴리오가 다른가? 뭐 이 젠백스에 투자하는 거를 그 회원들이 몰랐나? 모르셨나요? 전 모르겠지만 아무튼 회원들은 운영자가 자신의 이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을 의심을 항상 머릿속에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로스업 빌드업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아카데미에서 보시면 종목이 보일까봐 조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로스 빌드업 12일차 몇몇 달러 2주 매수했습니다. 보이시죠? 새벽에 12시 넘어서 이렇게 같이 매수하고 같이 진행해요. 그래서 의심이 쌓이다 보면은 결국 신뢰를 깨뜨리고 커뮤니티의 지속 가능성을 좀 저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족분들과 함께 포트가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여기에 투자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투자하게끔, 그것도 함께 가는 가족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나중에 뭐 문제가 분명히 될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은 뭐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함께 투자한다는 것의 의미는 회원들과 뭐 가족들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같이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죠. 이게 곧 같은 리스크와 보상을 공유를 하는 거예요. 네? 맞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이제 추천한 종목에 같이 직접 투자를 하면은 가족들이 손익이 곧 저의 손익과 동일해집니다. 예, 이런 방식 자체가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에 있다. 이게 되게 신뢰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제가 직접 운영하는 윤철충 TV 아카데미 뭐 구독자 커뮤니티는 가족분들과 제가 동일한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해요. 신규 종목을 발굴할 때도 철저히 검토를 하고 모든 계좌를 다 오픈을 합니다. 종목을 추천하기 또 몇 날 며칠 분석을 하고 전까지. 몇 날 며칠이 뭐예요? 결국에는 그 가족분들과 같은 조건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공동체로서 유대감, 신뢰감 형성이 되고, 포트폴리오가 다르면 이거는 저는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이게 불법 리딩방이죠. 책임 회피가 될 수가 있잖아요. 운영자가 자신의 돈을 걸지 않은, 걸었다고 하면 좀 그런데 이 투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천을 한다는 게 추천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종목이 안 내나가고 또 주가가 지금 미친 듯이 떨어지면 2000년처럼, 만약 예를 들어서 운영자가 투자를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아무런 손실 자체가 없어요. 책임감이 없어집니다. 말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판단을 하라고요. 예? 그리고 한 사람이 가족분들에게 추천한 종목과 자신의 종목이 다르면 이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이 한 사람이 자신과 같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실망을 하고 결국에는 이게 드러났을 경우에는 커뮤니티 결속력도 약화될 수가 있겠죠. 많은 리딩방이나 투자 커뮤니티에서 사람들 운영자라고 하죠. 이 얼굴 없는 방식으로 종목을 추천을 하거나 운영자의 실제 투자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다예요. 거의 100%입니다. 단순 정보, 이 정보입니까? 정보도 아니죠. 그렇죠? 예, 회원들의 신뢰 기반으로 한 이 공동체적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쓰레기들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가족분들과 같은 입장에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이 같이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예. 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같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의 이익이 곧 저희의 이익이고 가족분들의 성장이 윤철중 TV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같은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서라도 포트폴리오는 비슷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커뮤니티에서 어떤 종목을 보다가 이거 너무 진짜 이거 괜찮은 것 같아 한번 투자해볼까 그러면 그런 거 다 그냥 공유를 해드려요. 매수 코멘트를 안 드리더라도 신규 발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뭐 50% 이상 올라가고, 투자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함께 성장을 하면서 함께 성공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구독자 중에 한 분이 금양 관련해서 또 이렇게 메시지를 또 주셨는데 12월 1일 오전 10시에 메시지를 주셨어요. 기사가 나왔나 봐요. 역시 내년으로 미루어졌네요.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다만 이후에 NDA나 MOU 부분을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네요. 이게 보면은 시공사 동부건설을 통해서 지금 기장 드림팩토리 공정률이 75%에서 78%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내년 초 준공과 동시에 시험 가동을 통해서 상반기 배터리 내년 초 준공, 뭐 우리가 얘기를 했죠. 보면은 역시 내년으로 미루어졌네요. 시기가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NDA, MOU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NDA 같은 경우에는 금양이 예전에 한번 언급을 했었잖아요. 주총에서 언급을 했었죠. 민감한 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협약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약이나 실질적인 그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MOU 같은 경우에는 이제 MOU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향을 크게 미칠 가능성이 없어요. 앞으로의 MOU 관련해서는 주가 이제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만 나타낼 뿐이고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산업 전체가. 그래서 MOU 같은 경우에는 그냥 초기 단계의 협력 의지를 나타내는 문서, 법적 구속력이 약합니다. 실제 계약이나 성과로 이어질지는 뭐 100% 장담은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실제 계약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부정적인 면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금양 같은 경우에는 NDA, 뭐 MOU 발표 이후에 실질적인 계약 체결이나 결과물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려고 하실 거예요. 뭐 2170 기사에서 언급된 것 같이 이제 4695 관련해서도 뭐 얘기가 나오는데, 생산 계획은 이제 국내 최초죠.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공급을 하고 수익화 할 수 있을지, 언제 그 시기가 올지, 지금 뭐 오늘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LG에너지솔루션 이 시장은 여러분들 아주 치열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어요. 금양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그 부분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일정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연이 되면은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결국엔 지연이 됐네요. 이렇게 딱 바로 연락 오시잖아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질적인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NDA랑 MOU는 홍보 수단에 불과할 가능성도 있다. 이거를 다 오로지 이것만 보고서 투자 판단 근거로 삼는다? 그거는 저의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금양이 실제로 생산과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시점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뒤에 이 투자의 관점을 두고 우리가 접근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 단기적인 주가 변동보다는 중장기적인 성과를 주의 깊게 살피라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전기차 캐즘의 의미가 뭐예요? 기술 초기에 이제 성장기에 성장통 대중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 침체기잖아요. 지금 초기 단계를 지났습니다, 이미. 그리고 수요 정체기에 접어들었어요. 뭐 한 40%, 30%, 30%도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전기차 이 성장이. 이 상황에서 캐즘이 오면서 판매량 증가가 속도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구매하시겠습니까? 안 하신다면서요. 커뮤니티에서도 라이브 방송할 때 거의 대부분이 아니요 고민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2000원지 주가 올라가기를 원하시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구매 여력이 감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이 전동화 EV 속도를 조정을 하면서 배터리 주문량이 축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와중에도 LG엔솔의 이 수주 확대, 이게 다른 기업들에게는 데미지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더 이 치열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 가면은 많은 이 배터리 기업들이 모두 다 살아남기 힘들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 캐즘 시기가 더 길어지면은 버티지를 못해요,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지금 다각화된 수주 전략으로 성장 기반을 그래도 확보를 그나마 한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꼬꾸라지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벤츠, 포드, 리비안, 르노 고객사 다 확보했어요. 2028년까지 지금 67조 원 매출 중반대 이비타 달성을 목표로 설정을 했어요. 거기다가 뭐 재생에너지 ESS 테라젠이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지분 50%를 갖고 있는 이 스페이스X 계약으로 배터리 활용 분야 확장까지도 시키고 대단한 기업이에요.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전반적인 실적 부진을 피했습니까? 못 피하고 있어요.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LG에너지솔루션보다 아직까지는 성장 못한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반등할 거라고 그것만 보고 투자를 하기에는 위험한 거죠. 제가 2000제 산업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예? 작년부터. 그쵸? 커뮤니티에 들어오신 분들 뭐 진작에 들어올 거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쵸? 그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보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 갑자기 뭐 태세 전환을 그냥 예측을 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고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욕심 부리지 마시라.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다 이미 다른 레벨로 2단계 뛰어넘었습니다. 엔비디아도 뛰어넘고 그 다음 거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2024년 3분기까지 3분기 연속 영업이익 감소, 적자기록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뭐예요? IRA 보조금 의존도 증가, 고정비 부담, 캐즘으로 인해서 수요 감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호재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대단한 수주들을 따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 둔화로 배터리 주문량이 감소되고 더 감소되죠. LG에너지솔루션에서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에게 쓸어가 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경쟁 구도가 이렇게 갖춰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마진 축소를 시켜야 되고 고정비 부담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으로 해서. 그리고 IRA 보조금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완벽하게 제외될 것이라면 이것도 또 경쟁력이 악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CATL도 얘네도 무시 못해요. BYD로 마찬가지고. 네? 강자들과의 경쟁 심화.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금양이고 어디고. 신규 진입 기업 증가로 시장 점유율 압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글쎄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 다음에 CATL, 네? 테슬라 기술력과 생산 규모에서 안 앞서가고 있나요? 마냥 깔 게 아니라 실제로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네? 그 자료들만 보면은 못 믿겠다고요? 자료들 보지 말고 그럼 그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납품되고 있는 실제로 완성차 업체에 겁나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CATL도 마찬가지고 기술 개발이 느린 중소형 배터리 기업들이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완성차 업체들이 자체 배터리 생산에 나선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어요. 폭스바겐은 어떻습니까?
자체 배터리 생산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고, 테슬라 어때요? 배터리 생산하고 있고, 배터리 제조사들이 차후에 기존 고객사들과 무한한 계약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들을 보시고 이거를 내가 여기다가 추가 매수를 해서 미친 듯이 계속 자산을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회 그냥 갖고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움직여야 되는 것인지 판단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 SDI, 뭐 SK온, LG에너지솔루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수주 기반을 지금 이렇게 LG에너지솔루션도 갖추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조정이 온 뒤에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회복을 하지 않겠습니까? 추후에. 근데 이제 중소형 기업들이 기술 개발, 이제 고객사 확보에 만약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은 이 캐즘 기간, 주가가 우리가 전고점까지 반등하는 그 기간이 아마 많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주가 부진 지속 가능성이 커지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특히 경쟁력을 상실하거나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도태가 돼요. 그래서 전기차와 2차전지 섹터는 여전히 성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지만 캐즘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투자를 계속 하실 거면 다른 뭐 정보를 보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냥 4년 5년 그냥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길게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서 저희는 움직이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우주산업, ESS, SMR 다 이렇게. 참 지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참 이도저도 못하고 이렇게 단기 침체 속에서 그래도 버티시고 계신데, 저는 진짜 냉정한 그 판단이 어느 한쪽에 그냥 치우치지 말고 막 응원하는 게 아니라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금 계속 갭차는 더 커질 거예요.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구독자 커뮤니티에 말씀드렸어요. 일반 투자들과 자산증대 격차는 시간이 지나면 더 크게 벌어질 것이다. 해외 투자를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해외 투자도 또 그냥 개인들이 해외 투자 무조건 한다고 자산 증대가 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무튼 주말에도 이렇게 좀 길게 여러분들과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있는 그대로, 제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의 전달을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점은 꼭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요일 남은 시간도 따뜻하게 보내시고 건강, 날씨가 추운데 좀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